책 읽고 유튜버라고 조은수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난 너무 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영상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일단 오늘은 좀 재수없지만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다시 대한민국 이 나라를 구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를 이야기까지 사실은 저도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항상 저희 멘토님께서 자신의 능력 범위를 아는 게 중요하다. 주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내 능력 범위를 아는 거, 생각보다 내 주제 파악을 하는 게 어려워. 특히나 내가 뭔가 현실을 문제 해결을 많이 안 해봤어. 현실을 문제 해결을 많이 안 해봤다는 얘기는 내가 돈을 안 벌어봤다는 얘기야. 돈을 안 벌어본 사람들일수록 내 능력 범위와 주제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다양한 집회 현장에 나가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 범위가 어디까지 잘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무슨 얘기냐? 내 능력 범위가 내 가족 한 명도 자유민주주의 복음을 전달을 못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연하게 길바닥에 나가서 내가 목소리를 내기만 하면 불특정 다수한테 내 분노와 이 울분과 내 감정을 막 드러내기만 하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자유민주주의의 복음을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용 망상이라고요. 내 옆에 사람한테도 내가 세일즈가 안 돼. 내 옆에 사람한테도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내가 못 팔았어. 근데 옆에 사람한테 지인 판매도 못하는 사람이 낯선 사람한테 세일즈를 하겠다? 착각용 망상이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 구한다는 건 내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잖아. 그죠? 싸운다는 건 뭔가 내가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뭔가 나도 내 걸 내놓고 내 거를 희생을 하면서 나도 뭔가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나는 어떤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있는지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내 거를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 걸 내놓고 나도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방구석에 앉아서 내가 유튜브 콘텐츠나 보고 라이브나 보고 댓글이나 달면서 뭔가 내가 하고 있다는 나 자신의 만족감은 있는데 내가 하는 이 댓글 다는 행위가 과연 공급자로 공급하는 행위인지, 댓글 다는데 리스크가 있나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댓글을 달았어? 근데 얘가 나랑 같은 편이야. 그러면 서로 공감과 위로는 있겠지. 아, 그래, 역시 우파야. 한데 그게 so what? 그래서 그게 문제 해결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반대편이랑 소모적인 댓글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댓글이 도움이 되지. 예를 들어 유튜브 공급자가 알고리즘을 타는 데는 도움이 되지.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가 안 된다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봄직한 가장 현실적인 거는 내 옆에 사람부터 내가 설득을 못 하는데, 내 옆에 사람한테도 자유민주주의를 못 파는데, 이 옆에 사람 지인 판매도 못 하는 내가 낯선 사람한테 자유민주주의를 팔 수 있다는 건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요. 자, 제가 만난 안타까운, 열정은 있지만 관점과 통찰이 없는, 그냥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한테도 설득을 못해서 막 그 가족한테도 신뢰가 안 되고, 가족한테도 막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핍박과 막 가족한테 서름을 받으면서 자기의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그래서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국가를 구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개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요. 개인 파워를 먼저 높이자고요. 내가 말빨도 안 되고 논리도 밀리고 막 감정과 울분은 있는데, 감정과 울분으로 누군가를 우리가 이끌고 설득하고 데려오는 게 아니라고요. 자, 봐봐요. 우리가 세일즈라고 하면 뭔가 팔아먹는 걸 세일즈라고 생각해. 내가 뭔가 얘한테 부담을 줘서 막 뭔가 파는 거. 근데 세일즈라는 건 내 생각과 믿음의 방향으로 내가 더 옳은 걸 믿고 있어. 내가 믿는 가치가 더 나은 가치야. 그러면 상대방을 이쪽 방향으로 이끌어서 데려올 수 있는 게 세일즈의 본질적인 세일즈라는 거야. 내가 누군가한테 설득하고 영향 주고. 근데 이런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세일즈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근데 사람과 소통하고 사람과 뭔가를 같이 하고 사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누구나 세일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진짜 프로페셔널 세일즈맨은 세일즈 현장에 없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만나는 보험 판매원, 우리가 만나는 부동산 판매원, 우리가 만나는 자동차 판매원은 그 사람들은 프로페셔널 세일즈맨이 아니에요. 진짜 프로페셔널 세일즈맨들은 정치 영역에 있거나, 아니면 뭐 위대한 기업의 리더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최소한 신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최소한 정치, 종교 지도자이거나 이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프로페셔널 세일즈맨이고, 우리가 만나는 물건 파는 사람들 중에는 진짜 프로페셔널, 진짜 세일즈맨이 없다고요. 그래서 나 자신이 가까운 사람한테도 설득이 안 되고, 가까운 사람한테도 판매가 안 되고, 가까운 사람한테도 신뢰가 없는데 그 상태로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요.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만났던 나라를 너무 구하고 싶은 안타까운 사람들의 공통점, 그냥 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패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제 채널에 와서도 많이 있단 말이야. 일단 말이 많아. 봐봐요. 할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없다고 저희 엄마가 했던 명언 중에 하나인데, 내가 할 말은 많아. 내가 막 옳다라고 생각하는 막 이 대한민국에 막 썩어 빠진 대한민국에 대한 분노와 여기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되게 많은데, 내 입장에서는 할 말이지.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쓸 말로 연결이 안 된다고. 쓸 말이라는 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을 내 믿음의 방향으로 이끌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말은 많은데 그 말이 쓸 말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말은 많아. 그리고 막 SNS에 막 그런 글은 많이 달아. 근데 중요한 건 다 소비자야. 어떤 얘기냐. 소비자라는 건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자꾸 해달라 그러는 거야. 제 채널에 와서도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 근데 그 싸움을 본인이 안 해. 나한테 그 싸움을 계속 해달래. 계속 끝까지 싸워주세요. 아니, 그럼 당신은 뭐하고 계속 나만 싸워? 끝까지 싸워달래. 그리고 나가서 싸워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가 뉴질랜드 간다니까 뉴질랜드 갔다 와서 다시 돌아와서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달래. 이게 전형적인 소비자 마인드라는 거예요. 자, 내가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게 달라. 그쵸?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게 다르면 각자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러면 내 능력 범위 안에서 각자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걸 공급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소비자야. 소비자는 이기적이고, 소비자들은 자기 앞에 편리성만을 따지고, 소비자는 계속 블라블라블라블라 말은 많아. 근데 문제 해결은 없어.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현실 감각이 떨어져요. 내가 현실에 뭔가 진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없다거나, 아니면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으면 진짜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라 전체의 문제는 보여. 막 국가가 썩었고, 좌파는 어떻고 우파는 어떻고, 국가 전체의 문제는 보이는데 자기 삶의 문제는 못 보는 거야. 근데 타인이 봤을 때,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의 개인의 삶도 보살피지 못해 보이는 사람이 나와서 막 국가가 어떻고 큰 얘기를 하면 와닿지 않는 거야. 근데 이게 그냥 대부분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감각이 흐릿한 사람이 나와서 어마어마하게 큰 막 국가에 대한 이런 큰 메시지를 붙잡으니까, 이 객관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보통의 사람들한테 잘 와닿지 않는다는 거. 특히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자,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건데, 우리가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해요.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근데 본인한테 그 어떤 자원도 없어. 근데 이런 거예요.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과 자원이 필요한데, 내 포부는 되게 커. 근데 현실에 나한테 자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패턴이 뭔가를 보면 계속 와서 누군가한테 뭔가 요구해. 제 채널에도 와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뭐 계속 나가서 싸워달라. 뭐 뉴질랜드 유학을 간다니까 뉴질랜드 유학 갔다 와서 다시 돌아와서 계속 싸워달라.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국힘에 들어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봐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한 정당인 자유와 혁신에서도 현실의 한계를 보고 개인이 할 수 있는 내 능력 범위와 주제 파악을 하고, 어디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를 파악하고 나왔는데, 아니 썩어 빠진 국힘에 들어가라고요? 제정신이에요? 근데 딱 이게 그냥 소비자들 패턴이라고. 이게 그냥 소비자들 패턴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우리가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이게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거기다가 뭔가 시간을 쓰고 애를 쓰는데, 현실의 문제 해결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막 분노를 쏟아내고 내 감정을 막 그렇게 드러낸다고 그 본인들의 분노와 감정으로 누군가가 설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급자랑 소비자가 있는데,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공급자예요. 공급자. 그래서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본인의 개인의 삶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비자 포지셔닝을 하면서 뭔가 내가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본인들은 소비자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동안 현실의 문제 해결에 이 기여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위대한 포부, 내가 갖고 있는 위대한 포부, 막 대한민국을 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뭐 국가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근데 위대한 포부와 내 현실의 간극이 너무 크다고. 그래서 이 간극부터 줄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심 탈레브라고 제가 가끔 자주 소개하는 책인데, 스킨 인 더 게임, 승부에 책임지는 사람. 우리가 누군가 어떤 발언을 할 때 걔가 승부에 책임이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돼. 예를 들어 주은숙이 2025년에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급자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단 말이야. 가장 작게는 뭐 예를 들어 내가 집회 현장에 나가서 같이 참여를 해보는 거야. 같이 참여를 해보고, 아니면 내가 유튜브를 공급해. 아니면 내가 이것도 못해. 뭐 유튜브를 방구석에서 해도 되고 현장에 나가서 라이브를 켜도 되고, 어쨌건 내가 뭔가 직접 의미 있는 행위를 해보는 거죠. 아니면 이걸 내가 이것도 못하겠어. 그러면 금전이라도 공급을 할 수 있지. 내가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집에 쌀독에 쌀은 안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뭐 그 사람들을 금전적으로 서포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 나가서 현장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금전적으로 서포트하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공급자가 돼서 유튜브를 방구석에서 찍거나 현장에 나가서 찍거나. 1번부터 3번까지 주은숙이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던 얘기가, 내 메시지가 내 유튜브 채널에 오는 회원들에게, 구독자들에게 연결이 됐던 이유는, 주은숙은 항상 지가 해본 것만 얘기해. 지가 해보고 지가 했던 거, 지가 하고 있는 것만 하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러니까 와닿죠. 그리고 이것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혹시 내가 정치라는 영역에 들어가서, 물론 내 포지셔닝은 교육이었어. 시민들의 어떤 그런 의식을 전환하는 그런 교육의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치에 들어가서 이것까지 내가 했던 거예요. 근데 항상 내가 했던 범위 안에서 이야기를 하지, 나는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먼저 그걸 하고, 사람들한테 같이 하자고 하지, 누군가한테 이걸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내가 하지 않는 얘기를 누군가한테 해주세요라는 이 소비자 행위를 난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비자의 어떤 포지셔닝으로 본인이 마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이런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나신 탈레브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승부에 책임 안 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소음이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승부에 책임이 있나? 유튜브 댓글 다는 건 승부에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승부에 책임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공허한 구호다. 근데 내가 속이 답답하니까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그냥 하는 거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국가의 문제를 내가 얘기를 해. 막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막 부정선거와 선거제도가 썩어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내가 되게 큰 사람인 것 같은데, 내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내 현실의 문제, 내 현실의 작은 경제 문제, 내 현실의 작은 관계 문제. 남편한테 존경이 없고, 자녀들한테 존경이 없고, 자녀한테 신뢰가 없고, 엄마가 나가서 얘기를 막 하는 거를 자녀들이 들었을 때 되게 막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엄마 봤을 때 무슨 뭐 저런 위대한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앞에 현실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국가의 문제를 해결한다?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신 탈리브가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러니까 가끔 이 사람한테 와서 젊은이들이, 아니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봐봐요. 내가 세상을 구하고 싶다. 내가 인류를 구하고 싶다.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나신 탈레브한테 한대요. 그럼 나신 탈레브가 어떻게 답변을 하냐? 자, 부자가 될 필요까지는 없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진짜 세상에 기여를 하고 싶어?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이 있어. 사업을 먼저 해. 네가 진짜 세상을 구하고 진짜 인류를 구하고 싶다면 뭐가 됐든 간에 작게라도 네 사업을 시작해. 왜? 리스크를 내가 지면서 피 흘리기를 하면서 대가 지불을 하면서 돈을 버는 행위를 했을 때, 이 돈을 버는 행위를 하는 동안 인간이 가장 많이 개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결과가 부가 아니라 부의 결과가 교육이다라고 저희 멘토님이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 많이 배워서 그 교육의 결과가 부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동안 가장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돈을 좀 벌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배움이랑 내가 남의 주머니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오면서 얻는 배움이랑 어떤 배움이 훨씬 더 리얼하고 어떤 배움이 훨씬 더 깊냐는 거예요. 돈을 버는 동안 우리가 배우는 배움이 진짜 큰 깨달음이고 진짜 큰 배움이고 인간을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파인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그 도태 우파, 돈을 못 벌어본 우파, 그냥 집에서 내가 평생 그냥 돈을 안 벌어보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만 했던 아줌마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집회 현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들으면, 아니면 이런 유튜브 온라인에 와서 주장하는 내용을 들으면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
너무 상식적이지 않고 너무 합리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같은 편에 있다는 게 같은 편이 아니고 싶어.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사람하고 나랑 방향은 같지만, 우리가 정치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방향은 같지만 이 사람하고 나하고 삶의 방향에 있어서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태된 우파, 가난에 찌들어 있는 우파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개발된 우파까지는 가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끝점에 있는 진짜 부자들인데 여기까지는 우리 못 갈 수 있어. 근데 적어도 가난에 찌들어서 현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리고 이 자본주의 작동 원리가 무엇인지, 돈이라고 하는 것에 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도태된 우파로는 살지 말자는 거예요. 자, 부자가 될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근데 적어도 내가 리스크를 지면서 돈을 버는 행위를 했을 때, 이 행위를 했을 때 이 행위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이 행위를 하는 동안 우리가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벌어서 뭐 할 거야? 그 돈을 벌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여기다 우리가 서포트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우리가 푼돈으로 짜잘짜잘하게 돕는 것도 물론 돕는 거지만, 내가 정말 규모가 크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매 순간 오르려고 하잖아. 우리는 매 순간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매 순간 내가 오라야 되는데 매 순간 옳지 못할 수도 있어. 지금 예를 들어 좋은 시기에 뉴질랜드 가는 거, 누군가는 엄청 여기다가 비난하고 악플 달고 욕하고 뭐 잘 가세요, 그 나라가 사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지금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게 미래에 어떻게 연결될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사람이 돼서 더 큰 가치 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작은 사람들은 작은 일 하나하나가 매 순간 옳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 순간 옳을 수도 없고 매 순간 옳을 필요도 없다고요. 그거 다 그냥 그런 짜잘한 생각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냥 내 개인 파워부터 키우자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면 이런 거예요. 왜 자꾸 너는 그렇게 가난에 대해서 뭔가 그 자꾸 가난이 잘못됐다는 듯한 목소리가 되는데, 가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특히나 내가 크리스찬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절대 가난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다 주셨다며.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주신 능력, 나한테 주신 달란트를 적어도 우리가 꺼내서 써먹어 봐야 될 거 아니야. 왜? 사실 돈을 벌지 않는 행위가 이게 더 사실은 우리한테 편안한 얘기죠. 근데 돈을 번다는 건 불평과 싸워야 된다는 거고, 돈을 번다는 건 내가 뭔가 세상과 내 거를 공급하면서 여기서 오는 거절과 상처와 이런 것들을 내가 싸우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다 주셨다면 왜 내 이기적인 생각과 왜 내 두려운 어떤 그런 생각이 갇혀서 소비자로, 아니면 작은 생각이 갇혀 사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난할수록 자기 인식 능력이 떨어져요. 현실에 대해 주제 파악이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나랑 남들이 보는 나의 간극이 이만한데 본인만 모른다고. 그러니까 돈을 안 벌어보면 그래요. 그리고 가난이라는 건 이 생각의 결핍. 우리가 뭔가 그러니까 가난을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사람의 생각이 가난하고, 아니면 돈을 뭔가 되게 중요한 지표로 놓고 사는 사람들.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이 넉넉한 사람보다 돈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돈에 연연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라는 건 우리가 가진 우리의 잠재력을 앗아가고, 가난이라는 건 우리의 작은 생각 안에 가두고, 가난이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작은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럼 뭐 해야 되냐.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진짜 대한민국을 돕고 싶으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제발 정치 유튜브에 빠져서 내가 하루 종일 정치 유튜브만 본다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누군가는 나가서 목소리를 내야 되고, 누군가는 그 싸움을 해야겠죠. 근데 현실에 내 앞가림도 못하고, 내 옆에 사람, 내 가족 한 사람도 자유민주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가서 내가 길바닥에서 대중을 상대로 그 사람들을 자유민주주의의 복음을 전도하고 데려올 수 있다는 건, 이건 착각 넘은 망상이라고요.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직접 현장에 가서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금전적으로 서포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 공급자가 돼서 유튜브로 내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나누면 또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내가 유튜브 하나를 찍기만 하면 누군가 막 사람들이 설득돼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설득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도 쉽게 설득되진 않겠지.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해서 제가 누구를 자유민주주의의 복음으로 인도했냐. 저희 집에
동생, 둘째 있어요. 둘째는 사실 걔가 정치적으로 좌파인지 우파인지 우리는 그런 걸 따져보고 살진 않았어. 근데 그냥 살아온 기질적인 패턴을 보니까 우파는 아니야. 우파는 아니면 좌파겠지. 근데 그 아이가 왜 언니가, 심지어 전 좌파였던 언니가 저렇게까지 나가서 목소리를 내고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심지어 유튜브 채널 여기까지 키우느라고 되게 힘들었는데, 정치 알고리즘 타면 정치 알고리즘으로 채널이 망가질 텐데 왜 저런 리스크를 지면서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이 의아함에서 출발했어요. 언니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런 목소리를 내는 거지? 이 의아함. 그리고 주은숙이 이전에 했던 어떤 내가 했던 실수를 바로잡는 이 어떤 나 자신의 믿음을, 나 자신을 일단 이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거죠. 내가 이전에 틀렸었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이 진리를 찾아가는 이 여정을 기록하는 거. 그리고 그 여정을 기록했던 과정에 내 가까운 옆에 사람들이 먼저 자유민주주의 복음이 전도된다는 거.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를 공급자가 되는데 내가 집에서 할 수도 있고 현장에 나갔어. 그러면 어차피 현장에 나가서 내가 뭐 집회 참여할 거야. 그러면 짧게라도 찍어서, 지금 매스컴에도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럼 내가 짧게라도 찍어서 그런 거 공급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자리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아,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보고 또 알 수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시간표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 얘기가 귓등으로도 안 들리고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깨달음의 시간표가 있을 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각자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 그게 뭔지는 각자 찾아야겠지. 자, 나라를 구하고 싶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는다? 그냥 그거는 이기적인 소비자로 내가 어떤 나의 이기심으로 내 자기 위안을 위한 행위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공급하지 않고는 문제 해결에 아무 기여가 없다. 내가 피 흘리기를 하지 않고 승부의 책임을 지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메시지는 그냥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탈레브가 했던 얘기로 마무리할게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건 도전하는 용기라고 했어요. 도전하는 용기가 최고의 덕이다. 대한민국은 뭐라 할까, 너무 안전지대 안에 갇혀 있어. 사람들이 너무 작은 생각을 하고 너무 프레이즈라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도전하는 걸 권하지 않는 사회예요. 도전하는 걸 그렇게 사람들이 기꺼이 뭔가 내가 리스크를 지면서 그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는 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대한민국에서 진짜 필요한 건 용기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대한민국을 구하고 싶어. 이게 정말 나의 진심이야. 그러면 작은 거 하나라도 공급하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구하기 전에 나 자신의 삶부터 먼저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